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30일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정청래 후보는 제1차 TV토론 잘 마쳤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MBC 1차 TV토론회에서 저 송영길의 진심과 비전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며 다짐을 새기고 감사를 전하는데 김민석 후보 SNS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인상적인 장면을 골라보면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정권을 갖고 치러보고 다 세 가지 다를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해서 지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10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일종의 용인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늘상 그렇게 했고 제가 무슨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걸 말릴 수도 없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랑 더 많은 후보들이 다 몰려다니고 있던데요. 이어 김민석의 짝짓기 발언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하신 일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77조 3항은 바로 그러한 위반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D 이 프레임 자체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거의 제가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적 선호와 짝짓기는 구별돼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시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고일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토론 상징적 장면. 언론에서는 맨날 전당대회에 정책 이슈, 정책 토론 없다고 아우성인데 어제 토론에서는 정책 이슈가 많이 다뤄졌다. 송영길은 주로 자신의 강점에 대해 얘기했고 김민석은 맨 자기 자랑만 했다. 자신의 강점을 주로 얘기하는 거랑 자기 자랑하는 거랑 그게 그거 같은데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거가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청래는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 이슈를 다루면서 송영길, 김민석에게 각자 자신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송영길에게는 외교통일 부분에 대해 완성도 높고 유익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민석에게는 대통령의 주력 아젠다인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 물었다. 정청래,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정책 ABCD, AI 산업으로 국부 창출, 대통령 미래대응 기금 구상 강조, 총리로서 설계 같이 했을 텐데 자세한 설명 부탁. 김민석, ABCD 프레임 내가 설계, 글로벌 AI 허브 내가 유치, 미래대응 기금 같이 논의, 다보스 포럼 갔을 때 어쩌고, 그런데 짝짓기 그게 문제야, 시정해야 돼, 자기 자랑 후 기승전 짝짓기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누가 앞서고 누가 뒤쫓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고 정청래가 일절 신천지에 대한 반격을 하지 않으면서 전 당대표다운 대인배 모습도 보였습니다. 2대1로 싸운 토론회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무슨 당대표 토론회가 두 명이 짝짓기 한 듯 한 명을 두들겨 때리는 모양새냐, 담대하게 잘 대처하더라 개혁당대표 정청래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형사법이 마침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기소분리 형사소송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존경하는 민주진보 시민 여러분, 지난 78년간
무소불위 검찰권을 등에 업고 우리 현대사를 뒤틀어온 정치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형사사법 절차의 대전환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래 역대 민주정부가 추진한 민주진보 시민 30년의 꿈을 함께 실현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위법부당한 내란에 맞서 개혁의 기치를 가슴에 품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함께 싸워주신 민주시민이 계셨기에 국회가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민주진보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혁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지연된 이유에 국무총리사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갑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김인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논의선이었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표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에서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입니다. 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조기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당의 요구, 당 대표께서 연기해서 늦춰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성 전 경기도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5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붙들고 안 놓아준 이가 누군가? 바로 김민석 당시 총리 아닌가? 자신이 붙들고 개정 못하도록 시간 끌고 있었으면서 이제 말 바꿔서 거꾸로 자기 때문에 개혁 못한 사람에게 개혁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당원들의 김민석에 대한 지지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마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아니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은 유창한 연설에서도, 서울대라는 학력에서도, 개인적인 능력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교훈 말이다. 검찰의 구조적 불합리성에서 나오는 검찰 권력의 부패와 타락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명제로 부정하려는 정치인은 그의 신념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신념이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 정청래와 최민희와 서영교 등의 정치인들에게 당원들이 꾸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당할 대로 당한 당원들은 이제 그들의 얍삽한 교원 형색에 넘어가지 않는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한다.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초지일관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가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은 정의롭고 올바른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나온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신념은 더 이상 신념이 아니고 그런 가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은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기초의원부터 대통령까지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자. 자신들의 신념이 정의롭고 올바른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정의롭고 올바른 신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은 여기서 나온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번 당대표 선거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